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6월 들어서 투자의 기회, 희망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투자할까? 삼성전자에 투자하라고요? 미국에 투자하십시오. 한국에 투자를 해야죠. 미국에 투자하면 됩니까? 요즘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예, 같은 그게요. 큰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에 활력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 그죠? 네, 미국에 요만큼 투자했는데 네. 한국은 거의 주력인데 네. 한 요만큼 투자한 거는 계속 수익률이 뭐 몇십 프로씩 나와 그러니까요. 있고 네. 예, 한국은 맨날 그 자리고. 등락이 워낙 심하고 네. 사실은 뭐 개인기를 발휘해야지만 눈치 게임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런 거 그죠? 뭐, 움직이셨네요? 해야 됩니까? 그런 걸 예. 해야지 이게 수익이 나고 그죠? 네. 그러니까 한국이 어렵고 오늘 그 얘기할 건 아니고 네. 반도체에서 그동안 못 갔던 삼성전자 그렇습니다. 젠슨 왕 형님도 이제 잘 되고 있다니까 네. 삼성전자 오늘 77,400원 사도 됩니까? 야, 결론만 얘기하는 거죠? 그럼요. 네. 예. OX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됩니다. 네. 됐는데 네. 끝내시죠. 중요한 거는 너무 빨리 끝내면 안 됩니다. 네네. 저도 예. 예. 네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엔비디아에서 약간 좀 메모리 반도체들 길들이기 하는 거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해주긴 해줄 텐데, 네. 이것저것 다 해놔서 네. 이렇게 어차피 지금 내가 AI 칩에서는 뭐 시장 점유율 8, 90%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친구들을 잘 요리를 해놔요. 가격 경쟁력도 가질 수 그렇죠. 있겠죠. 예. 테스트 승인해 줄까? 잠깐만 이러면서 잠깐. 근데 뭐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승인 빨리 필요하면 조금 가격 좀 내릴까? 그렇죠. 뭐 이럴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래 이제 그 엔비디아 그리고 TSMC, SK하이닉스 요 삼각관계 쪽에서 그렇죠. 칩 그리고 HBM이랑 메모리 그리고 같이 패키징 이런 관계 쪽으로 해서 생산했던 TSMC까지 보게 되면 이게 거의 이번에 사이클의 핵심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들이 다 지금 시장 점유율 저 높이 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쪽에서 이제 균열 비슷한 이제 균열 아니면은 또 이런 어떤 공생 관계 쪽에서 그렇죠. 뭔가 하나씩 끼워 들어야 되는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축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중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결과가 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차피 내가 지금 시장 점유율 90%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들어와서 내 점유율 아마 흔들 겁니다. 그게 인텔은 요즘 AMD가 됐던 거죠. 인텔은 요즘 바보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건 일단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다음에 그 빅테크들이 서로 만들어서 동맹에서 그렇죠. 칩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MS도 그렇고 그죠? 뭐 네. 구글도 그렇고, 네.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경쟁자는 이제 나타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기 시장 점유율이 이제 깎이다 보면 이제 치킨 게임 비슷하게 또 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봐라. 이제 예전에 2년 걸리던 칩을 1년 만에 내놓으면서 이제는 뭐 후퍼 그다음에 블랙웰 그다음에 뭐 루빈 이러면서 좀 새로운 거 막 내놓으면서 우리 거 안 쓰면은 좀 뒤처질 걸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오는 과정 쪽에서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기 시장 지위가 흔들린다. 그러면은 치킨 게임 비슷하게 좀 압박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단일 밴더, 그러니까 HBM을 공급하는 SK 하이닉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밴드를 두고 경쟁도 시키고 그런데 이제 단가가 좀 내려가서 싸움을 했었을 때 이들이 같이 나랑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갈 것이냐 네. 이런 쪽을 봤었을 때는 이들 또 이제 좀 쥐락펴락도 해줘야 되겠죠. 아니 국내 반도체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할 얘기는 많아요. 네. 대표님이랑 우리가 2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사실은 저 시간이 안 됩니다. 되세요? 예. 네. 그럼 빨리 하겠습니다. 1.2배속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빨리 하려면 삼성전자 할 얘기가 많은데요. 네, 예. 사실은 이제 글로벌 경쟁을 주도권을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주춤한 것도 있고 사실은 또 이 파운드리를 좀 뗐어야죠. 그죠? 그래야 이게 파운드리도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구조가 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뭐 그런 그다음에 TSMC도 있고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단기적인 관점은 하이닉스가 잘 갔는데 네. 삼성전자가 갭을 메우느냐 네.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사도 되냐 예스라고 하셨으니까. 예. 네. 그래서 그것만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HBM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나 그거는 될 때마다 어떤 땐 그 기대감, 어떤 땐 실망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일단 떼놓고 볼게요. 어차피 들어가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건 이제 엔비디아 마음이겠지만, 네, 그리고 또 쿨테스트라고 하는 자기네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맞춰주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걸리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여기에다 많이 신경 쓰는 사이 나머지 본질을 좀 놓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지금 돌아가서 이제
막 가속화되는 구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대 지금 한 7만 5천 원대 뭐 네. 이 정도 부분이 7만 7천 원. 네. 지금 2천 원 더 쓰겠습니다. 네네. 7만 7천 네. 플러스 400원. 네. 네. 이렇게 들어오는 이 가격대가 과연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뻑 따져보셔야 될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번 달에 5월 달 수출 발표된 것들을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디램 잘 나갑니다. 예. 가격하고 중량 다 좋습니다. 물량 좋고 낸드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랜드가 돌아서기 시작했죠.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랜드가 그죠? 네. 그렇죠. 이제 로봇 손가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대 안 아파요. 이제 무적의 손가락.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게 2022년도 7월 달 같은 고점대까지 가격 다시 돌아왔고 거기서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AI 데이터 센터에서 SSD라고 이쪽에서 쓰다 보니까 그걸 구성하는 낸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도 같이 움직이면서 그러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계들은 다 HBM에 신경 쓰고 있고 여기다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약간 좀 이건 뭐 어차피 되는 대로 가겠지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좋아지겠지 하게 되면 이쪽에서 의외로 또 신경 쓰는 거 외에서도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올 텐데 이것까지 생각해서 삼성전자가 HBM에 들어가든 말든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1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황이 턴하게 되면 가장 많은 수혜는 또 삼성전자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가격대가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고 해주세요. 없지 않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좀 다른데? 없지 않아 있는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네네. 상황 쪽에서 돌려. 예. 그래서 어쨌든 네, 이 정도 그러니까 8만 원대 밑에서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왜 8만 원대 중반까지 갔었을 때가 그렇죠. HBM 들어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들어갔게 되면은 네.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사이클만 가지고도 거기 갈 수 있겠다라고 보면서 지금은 오히려 좀 여유 있다 생각하시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늘리는 게 그 사이클만 반다고 하더라도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하이닉스의 브라더들도 잘하고 있죠. 하이닉스가 워낙 잘하고요. 실적이 눈에 띄고 네, 한미 반도체도 뭐 경쟁사에서 들어오니 어쩌고 그렇더라도 견조하게 그죠. 그날 말 나왔던 날 아래꼬리를 달기 시작하면서 돌려내기 시작했고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못 올랐다, 그죠? 네. 못 올랐다는 점에서 오는 거고 하이닉스는 20만 원 찍었잖아요, 그죠? 네. 예, 일단 20만 원 이미 찍었고 네, 삼성 21만 원까지 찍었네요.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대략 증권사에서 보는 목표치가 뭐 최소한 10만 원 이상 아니에요? 11만 원, 한 10만 원, 11만 원 정도 아닐까요? 조금 외국계 쪽에서도 좀 바뀌어 있는 게 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그 어떤 그러니까 좀 CT 쪽 같은 경우는 네. 좀 메모리 사이클에서 무게를 두고 HBM까지 쳐주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봅니다. 근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포트폴리오에서 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자기네 어떤 약간 추천 종목은 아닌데 뭐 가이드라인 쪽에서 삼성전자 빼면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삼성전자가 핵심이 아니다라는 판단이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후발 주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넣지 않았나 네.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 쪽의 의견 보게 되면 뭐 10만 원 다 넘고요. 13만 원까지도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차피 목표가는 뭐 그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현실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이 더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믿을 거 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상했던 것만큼 실적 흐름들 돌아가는 거 이거 보여주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아마 2분기 실적을 보는데 또 가이던스가 어떻게 1, 올라갔느냐? 2, 3, 4, 5, 6이니까 7월 이제 첫째 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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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예, 지금 예상은 8조 2천억이 조금 안 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이 6조 6천억이었으니까 네. 그 정도 라인을 보게 되면 또 증액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평균적으로 10조대에서 잘 나왔을 때 뭐 한 15조 사이 요 사이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연간 실적 한 40조 정도라고 봤었을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460조네요 지금. 450조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이게 그렇게 비싸다고 보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지금 관점은 네,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6개월 주식 연속 순매수하다가 네. 5월달에 순매도였거든요. 7개월 만에. 결국은 이제 뭐 삼성전자 파니까 순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 사면 순매수고 오늘도 이제 순매수인데 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또 이제 오늘 500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네, 결국 네.
삼성전자는 근데 사실 좀 답답하긴 하죠, 그죠? 더 탄력적인 거 소부장 이런 거 가려고 하지. 네. 굳이 삼성전자로 수익을 내고 싶지 않고 수익도 그 성과가 안 좋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업사이클은 이쪽으로 10만 원 가면 얼마입니까? 지금 7만 7천 원이니까 한 10만 원 치면 20 몇 프로쯤 되겠죠? 그러니까 예. 아, 30 몇 프로쯤 되겠네요. 한 그러니까 예. 2만 3천 원이면 37이 한 30% 되네. 30%. 예, 예. 10만 원 가면 30%니까 그죠? 네. 지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올라갈 때도 삼성전자 하루에 한 5%가 오른 날 있지 않았어요? 그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3월 17일. 그죠? 네. 예, 3월 20일이었나? 예, 예. 주가가 이제 한번 탄력받기 시작하면 사실 그죠? 또 네. 확 갈 수 있습니다. 5.6% 올랐던 날이 있었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쨌든 굳이 뭐 나는 그런 주식 재미없어라고 하시면 뭐 안 하셔도 되지만 예를 들면 여기서 매도 의견이나 뭐 있는 거 팔 이유는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반도체 쪽을 매매한다. 그러면은 반도체도 뭐 사? 그러면 삼성전자 사? 그러면 그 친구랑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그냥 아무거나 막 얘기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성의가 없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같은 자금을 투입했었을 때 좀 더 초과되는 수익률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물론 어떤 선택지의 하나겠지만 소부장을 많이 보겠죠. 근데 그러면 네 말씀 그래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뭐, 소부장은 뭐 워낙 그 분야나 섹터나 기업이 많으니까 네. 오늘 소부장 전체를 얘기할 시간 없고 삼성전자로 우리가 포문을 열었으니 네, 삼성전자의 브라더들, 네.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있는 그런 기업을 그러면 좀 볼까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거는 SK 하이닉스형, 이거는 삼성전자형. 아, 그래서 선구기가 이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기 때문에 빠졌으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면 같이 올라간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같은 그게 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삼성하고 이제 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예, 삼성에 예. 납품 안 하는데 네. 다른 종목들은 사실 맞아요. 삼성에만 100% 납품하고 하이닉스는 빵인 기업은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예. 음으로 양으로 또 이렇게 다 연결돼 있고 또 뭐 주된 납품 쪽이 그쪽이다라는 뿐이지 어차피 저희는 그렇다고 뭐 파운드리 쪽에서 뭐 크게 뭐 TSM처럼 크게 성공한 쪽이 없다 보니까 네. 메모리 쪽에서는 다 고만고만하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한 게 맞는데 예. 이번에 HBM 쪽에서는 특이한 건 그런 건 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 갖고 SK 하이닉스와 먼저 장비 납품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인정받아서 그 HBM급에서는 어느 정도 지위를 누려가는 이런 현상가 말씀하셨듯이 한미 반도체겠죠. 그래서 TC 본진 쪽에서는 나만큼 할 수 있는 애들 따라와봐 없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불협조업적 지위를 누려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들어오고 싶어요. 저거 OPM 그러니까 마진 보면 40%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고 싶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회사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좀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미 반도체 입장은 자신이 있습니다.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예, 그만큼 생산성 그리고 또 이 네. 흔들림의 네. 안정적인 모습들 가져가는 걸 봤었을 땐 네. 그럴 만한 회사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예. 봤었을 때 한번 붙어보자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었을 때 한미반도체 입장으로는 지금까지 하이닉스만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 마이크론이 들어오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사이가 안 좋아도 뭐 비즈니스다. 그러면 그렇죠. 예, 납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확대가 되는 기회가 나온다. 그러면은 기존 지위를 통해서 큐의 확대가 나온다. 한미반도체는 더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네. 것들을 찾아가는 게 HBM 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모아서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게 예전에는 이제 뭐 하이닉스 계열,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계열 이렇게 있었고요. 네. 삼성전자는 뭐 예를 들면 하나마이크론 이런 걸 옛날에 이 친한 기업으로 봤는데 하나마이크론 유중 얘기 지난번 있었 그 밀렸고요, 그죠? 맞아요. 그 유증 때문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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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꼭 삼성이면 뭐 네. 하이닉스는 뭐 이렇게 볼 필요 없이 그냥 좋은 회사를 찾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네. 소부장 가운데 그러면 세 개만 얘기해줘. 한미반도체 하나 얘기했으니까 네. 원하고 나머지 두 개만 더 얘기하죠. 네. 제2의 한미반도체처럼 갈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PSK 홀딩스입니다. 음.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는데 똑같은 지위. 그러니까 지금 디스컴이라는 장비와 리플라우라는 장비 쪽에서는 과거부터 작년 4분기부터 실적이 확 돌아서는 게 나왔어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확인됐네라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몰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만큼의 어떤 지위를 그 정도까지를 같이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으면 그렇다고 뭐 여기서 그냥 바로 따라가라 이게 아니라
약간 주춤해서 조정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는 충분히 가도 되겠다. 쪽에서 PSK 홀딩스.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마 지금 검사 장비 쪽에서 하나 뽑으시지 않을까? 그러려고 했는데요. 예. 또 비슷한 HBM 쪽에서 네. 예, CMP 슬러리라고 하는 쪽 네. 이것도 그 잘 연마한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연마제들 네. 이거 들어가는 회사도 강점이 있겠다. 왜냐하면 네. 일단 HBM 쪽으로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게 네. 되면요. 그럼 KC텍입니다. 음. 그런 쪽에서 수출 동향도 잘 나왔고 이거 그대로 쭉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고 보고 있고 지금도 이제 한번 시세냈다가 좀 네. 주춤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솔 아이원스입니다. 네, 최근에 한번 부업받았다가 한솔 아이원스. 예, 네. 아이원스. 네. 예, 이 회사는 지금 세정 장비 쪽하고 정밀 가공 부품 쪽 하는데 네. EUV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발맞추기 위한 준비가 좀 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소재 쪽에서 아이코닉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쿼츠와 함께 쓰게 되면 이 회사는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그런 것까지 본다 그러면 이런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HBM 이거는 뭐 전공정 이런 거면서 다 떠나서 실적 좋은 거면 됩니다. 네. 성장성 높은 거면 되고요. 네, 그렇게 삼성전자 기회가 있는가 오케이라고 하셨고 네. 이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부장 가운데서 한 3개 종목은 언급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친절하게도 4개를 네, 아유 하나 빼겠습니다. 네, 4개를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KC텍, 한솔 아이원스. 네, 소부장은 이렇게 정말 근데 뭐 얘가 올랐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ETF를 살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좋은 방법인데 네. 근데 주식하는 맛이 없어요. 이게 네. 좀 밀렸다 그러면 득달같이 들어갔다가 반등하면 또 팔아보고 이런 K 증시의 매력이 그런 거. 네. 2차 전지는 이제 사도 되는가 여쭤보겠습니다. 됩니까? O X. 저희가 두 갈씩이네요. 오늘은요. 네, 그냥 예스. 예, 쓰시네요. 네, 그러니까 예. 아유,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뭐 지금 가지면서 수익을 낸 사람들은 최근에 뭐 엔캠 대주전자재로 뭐 네. 이 정도 말고는 그죠? 뭐 네. 동박업체, 뭐 SKC 좀 뭐 유리기판 관련해서 같이 올랐다. 그 정도 말고는 어쨌든 전통적인 에코프로니, 에코프로 BM이, 포스코 퓨처엠 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속이 그렇죠. 지금 타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는데 네, 뭔가 좀 바닥은 다지려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도 예. 같은 산업이 잘 가다가 잠시 뭐 캐즘이라고 그러죠. 네. 예, 또 약간 좀 위축됐다가 다시 좀 확장세로 나갈 때 네. 지난번 주도주가 똑같이 주도주를 한다. 제가 기억엔 이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까다로운 거죠.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져서 이제 뭐 올라가. 네. 오케이 왔어. 근데 내가 가진 거는 안 가고 다른 게 가는 거죠. 딴 게 튀어갖고 올라가면 예. 그건 더 속상하지. 그런 게 한국 시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예. 솔직히 지난번 같은 경우도 음. 반도체에서 사이클 이제 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셨던 분과 네. SK하이닉스 사셨던 분들은 그렇죠. 또 격차가 확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주도를 했다고 하게 되면 이번에 음. 또 다른 쪽이 주도가 될 수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차전지는 저희가 지금까지 안 된다로만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 얘기하는 뭐 테슬라 위축되고 있다. 거기다가 미국의 전기차들 다 그냥 모델들 다 지연시키고 뒤로 그렇죠. 딜레이 됐다. 그리고 또 재고 넘쳐난다. 이런 얘기가 다 나왔을 무렵 그러면 진짜 안 될 거고 정말 힘들었다고 하게 되면 왜 수출이 반등을 합니까? 2차 전지죠. 2차 전지 양극재 수출 네, 동향이죠. 네, 네. 예. 그게 정확하게 보게 되면 NCM 계열 같은 경우는 중량이라고 그러죠. 그 물량 같은 경우는 쭉 했다가 이제 살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치게 되면 수출 금액은 좀 정체된 걸로 보이죠. 근데 중량은 돌아서기 정확하게 보면 작년 4분기가 저점이었습니다. 예. 그럼 거기서 저점 만들고 돌아서는데 나름 의미 있네요. 그죠? 가격만 이제 그렇죠. 올라주면 그게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업체들이 잘 안 팔리니까 세일을 합니다. 세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팔리기 시작하죠.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턴하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도 같이 반등하겠죠. 그러면 P와 Q가 다 동반적으로 다시 살살살 살아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보게 되면 업황의 저점은 들어와서 지금 통과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항상 업황의 저점과 주가의 저점은 다릅니다. 특히 주가의 저점 같은 경우는 그런 험난한 시기가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실적이 잘 못 나오고 그러면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좀 불안해요. 그렇게 되면 괜찮나라고 하는 의심과 약간 좀 시장에 대한 우려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저점에서 커지게 되겠죠.
그게 나타나는 구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서서히 바뀌어지는 과정들 여기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금리가 뭘 영향을 주냐면 첫 번째는 판매량에 영향을 주고요. 내구재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야 내구재들은 이제 어차피 다 전기차도 할부로 살 텐데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떨어지기 시작해야 돌아갈 거고 또 두 번째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해야 성장주라고 보고 있는 이런 2차전지 쪽도 밸류가 이제 좀 살살 부활하기 시작하겠죠. 두 가지 사실로 봤을 때 요즘 최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국에서 4.3까지 내려왔습니다. 4.33. 네. 그러면 4.6해서 뭐 지난 고점까지 그렇죠. 가는 거 아니야 네. 했다가 여기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살아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네. 2차 전지나 바이오가 조금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네. 예. 그래서 금리가 또 이제 떨어지는 환경으로 가면 네. 2차 전지는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해 이런 얘기도 많겠지만 네. 최근에 나오는 지표 봤을 때 고용 지표 약간 또 묵직하게 나와서 고용 지표나 이런 지표들이 3개월 정도만 연속으로 좀 묵직하게 나온다 그러니까요. 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7월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다 이제 6월에도 그냥 할까요? 저는 연주돼서 나온 사람이 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금리 영향도 있고 실적도 소위 이제 뭐 캐진 구간을 돌아 나오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분리해서 물어보죠. 예를 네. 들면 사실은 시장에서 뭐 2차 전지 대장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딱 제한된 에너지로 시장의 주도주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주도주 가면 되지 뭐 그죠. 그렇습니다. 뭐 2차 전지가 주도주는 아니니까. 네. 그러나 이제 2차 전지도 또 애증의 미련의 종목이잖아요. 네.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지금이 그러면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냐라는 첫 번째 질문.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그러면 셀이냐 소재냐 네. 기업들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냥 퉁쳐가지고 2차 전지 지금 그 바닥권에서 그러면 뭐 없는 분 기준으로 있는 분들이야 뭐 보유하는 거고 못 파실 거고 안 파실 거고요. 네.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분할 매수해도 되는 구간일까요? 네, 그렇게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들어오는데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나오는 변동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켜켜치 쌓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반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매물대로 매물이 보면 나오겠죠. 그죠? 예, 또 출렁이 나오고. 두들겨 맞고. 네, 그러니까 이럴 땐 보통 쫓아가면서 사는 거에 대한 실익은 없습니다. 갔다고 하더라도 좀 주춤했을 때 또 그러면 에이 뭐 2차 전지가 그렇지 뭐 그런 때 사시는 게 그렇죠. 좋고요. 맞아요. 예. 예, 또 그러면 좀 있다 보면 또 반등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다가 또 저항 때 들어온다 그러면 살짝 좀 줄였다가 네. 다시 그 줄인 거 눌리면 사고 여기서 그렇죠. 추세 맞춰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되는 네. 주식이 있는 분들도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보유 주식을 지키면서 평단을 좀 낮출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그 스킬이 있으신 분들은 그죠. 예, 예. 그렇게 해가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2차 전지 안에서의 분야를 보죠. 예. 그게 뭐 셀사, 소재사. 그다음 요즘 사실은 PNT 같은 경우는 장비가 좀 움직이면서 그렇습니다. 사실 좀 예. 하드 캐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셀사부터. 네, 일단 셀, 뭐 소재 그리고 네. 장비 이쪽을 다 떠나서 한 군데 퉁쳐 보게 되면 네, 여기서 부각을 받는 게 제가 보기에는 ESS 같습니다. ESS. 예, 네. 이것까지도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리 맞아요. 요 태양광, 풍력 뭘 하는 간에 네. ESS는 필요하다. 근데 이게 막상 현실화, 수치화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뭐 그쪽에서 딱 길을 연 거는 중국 쪽인데 지금 중국 쪽 못 씁니다. 예. 가서 이거 중국 뭐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노 이래 버리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준비해서 LFPGA로 만든 그쪽 양극재로 ESS를 만드는 과정들 이게 나왔을 때 과연 그럼 누가 잘할 수 있느냐 내 쪽에 ESS 관련된 쪽에 PNT 같은 경우는 또 관련된 장비 납품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각받고 거기다가 기존에 받았던 수주 플러스 알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폭발하는 거죠. 과거에 하나 기술이 뭐 대정주였다. 네.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거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도 하나 감안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ESS도 약간 한 축으로 가면서 2차전지를 같이 보자. 한쪽으로 보게 되면 특히 의미 있는 것은 저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며칠 전에 이게 약간 투매를 한번 유도를 했어요. 딱 보니까 이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거 못 갖고 있을 정도로 막 밀어버립니다. 그럼 그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신저가 나고 뭐 상장 그리고 뭐라 그러죠? 공모가 공모가, 뭐 예. 기준 왔을 때면서 네. 상장은 공모가까지 왔다 그러면 안 되겠다. 집어 던지거든요. 그걸 가지고 손절한 걸 밑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움직이는 현상. 이게 나오게 되면 저점에서 변동성 커지면서 나오는 이런 거에 손절을 유도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쓱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단기 저점은 찍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오는 과정들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은 LG에너지 솔루션의 동향 체크하면서 움직이는 게 맞겠다.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아까 왜 그런 얘기를 드렸냐면 지금 뭐 셀 쪽의 양극재, 뭐 음극재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 네. 좀 신선한 게 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양극재 이런 것들은 또 저희 지표 다 보고 비슷한 거 다 보는데 그렇죠. 네. 이 안에서 새롭게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음극재 중에서 실리콘 음극재 이쪽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실리콘 음극재가 대부분 음극재는 흑연으로 만들었는데 흑연은 중국산이 90%다 보니까 이거 이제 미국으로 가려면 이거 다 달바꿈해야 됩니다.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공급망을 짜서 뭐 어디서 수입하고 하는 것보다 이참에 실리콘으로 음극재를 탑재를 하게 되면 배터리 수명도 좋아지고 충전 속도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낫겠다 싶어서 이게 지금 핵심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그래서 대주전자재료가 먼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시장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오른 걸 아예 올랐으니까 내 거 아니야라고 보는 것보다 가는 게 더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를 딱 보시면 돼요. 네. 네, 시장에서 선택받은 것들이 강하다 그러면은 예. 저걸 최대한 싸게 살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들이 더 맞겠다고 하면 실리콘 음극재도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내가 또 전해질 같은 경우도 네. 지금 ESS 쪽으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뭐 NCM 계열 지금까지 LG 솔루션이나 그 삼성 SDI 같은 건 폭발을 잘합니다. 그래서 LFP 계열 쪽으로 가는데 LFP로 가게 되면은 거기 전해질은 그 NCM 계열보다 50%더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NCM이 갔던 요인도 됐겠죠. 그러면 그 연결돼서 봤을 때는 뭐 솔브레인 홀딩스나 뭐 아니면 동아기업 이런 쪽도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하나 투자의 아이디어로 보면서 막상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것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좀 다변화돼서 맞아요. 안에 내용들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오른다고 해서 예전에 빠진 순서대로 오르는 게 아니고 네. 항상 시장은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내러티브, 네. 신상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뉴 어라이벌을 네. 원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 스토리를 원하는 거죠. 저도 신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직원도 좀 뽑고 저는 이제 그만 나오고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뭐 저기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엔캠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그죠. 예, 뭐 예, 밸류가 어쩌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사실 혼자 갔던 거고. 네. 그 옛날에 뭐 금양이나 뭐 이런 쪽도 뭐 리튬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죠. 뭐 네. 하이드로 리튬 뭔가 바람이 한번 확 불면서 그죠 나왔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ESS나 실리콘 음극재 혹은 뭐 차세대 네. 그렇죠. 전고체 전고체 뭐 이런 네. 거 그죠. 네. 어. 이쪽도 이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약간 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의지도 있고 가겠다는 건 맞겠지만 네. 여기서 변화가 약간 그거에 걸맞게 뭔가를 좀 계속 보강하는 뉴스. 그러니까 테마주의 처음에 테마주가 완성되면서 그 다음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런 이슈가 끊임없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뭐 2027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양산한다 그러면 아직 시간도 남아 있는데 중간 중간에 뭔가 던져주는 이슈가 있어야 그때 반응을 한다는 얘기죠. 네. 안 그러면 약간 좀 쳐져 있다가 뒤늦게 반응하고 이런 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좀 보여준 거, 좀 구체화된 숫자로 구체화된 쪽에 대해서 대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한번 쳐봤는데요. 네. 야, 지난번에 뭐 연초에 전고체 얘기 나오면서 그때 뭐 무슨 뭐 행사 있었잖아요. 인트 배터리인가요? 네, 예, 그러면서 급등을 했었다가 또 그게 찢혀져 가지고 지금은 또 쭉 빠져 있네요. 그죠? 맞습니다. 이런 좀 변동성이 있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죠? 맞습니다. 2차 예. 전지가. 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전략이나 새로운 그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걸 보자고 하셨고 네. 그거는 됐고 네. 기존의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나 네. 혹은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갈아타요? 일단은 그렇다고 지금 어차피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내년 이제 본격적인 핵심은 북미 쪽에서 투자가 다 끝나서 얼마큼 다시 커지느냐 거기서 이제 성과를 얻느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네. 여유가 있으시면 신규 자금은 차라리 어떤 좀 새롭게 다른 커지는 쪽으로?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아니면은 요만큼은 한 20-30%는 내가 더 이상 늘지 말고 여기서 승부를 보겠어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줄였다가 그걸 가지고 차라리 좀 새로운 것도 보강을 시켜놓게 되면 이건 좀 늦게 움직여도 이게 움직이는 거 가지고 약간 좀 불쏘시개 역할, 희망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엔캠은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사실 엔캠이 올라왔던 거는 상당히 수급적 요인이 많았기 때문에 네. 얘도 뭐 올라갈 때 보면
겁나 올라갔어요. 한 5만 원에서 30만 원 갔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또 오르면 또 오르고 막 이제 그만하라고 해도 이제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올라갔다고 그랬죠. 예. 후유증을 만들고 또 오르고 줄렁줄렁하고 그죠. 네. 소위 좀 끼가 살아있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은 이 정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시총을 보게 되면 네, NKM의 지금 시총이 수익이 얼마인가? 이제 5조 5조 7천억. 예. 네. 5조가 훨씬 넘어간 입장 네. 쪽에서 그러면 그냥 다 떠나서 네. 이거 이제 조만간 뭐 1년 뒤 한 2년 뒤에 같은 경우도 한 영업이익 5천억 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내올 수 있는 체력들이 되겠느냐 네.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게 되면은 그냥 좀 말씀하셨던 수급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때문에 움직였던 배경들이 크다 보고 보면은 숫자를 못 받쳐준다 예. 그러면은 오히려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엔캠하고 LNF하고 시장이 똑같아졌네. 5조 그렇죠. 7천억이네. 이야. 그러니까요. 조금 역전이 된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네. 뭐 LNF는 뭐 얘기해봐야 속상하니까 네. 저거 하고. 그러니까 엔캠 같은 거 말씀을 엔캠을 누가 제 사석에서 엔캠 가지고 올해 10배 수익 났다 그러길래 어떻게 10배가 되지? 물론 뭐 무슨 뭐 레버리지를 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뭐 네. 그런 얘기 뭐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취향에 맞게 예. 부럽. 네. 네네. 네. 아, 대표님 아니셨나? 아 이제 그잘 예, 저는 두 글자 별로 안 좋아해요. 네네. 예. 그러니까요. 네. 엔캠. 그러니까 장비주도 오른 게 이제 뭐 그러니까 사이클상 이제 소재가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장비가 나쁘면서 다 같이 오른 게 아니라 말씀하신 어떤 그런 내러티브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종목이 이제 PNT가 그래서 오른 거구나. 네. 그런 적이 어려워요, 그죠? 같이 뭐 2차전지 소재 뭐 다음은 응급제 장비 막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안에서 또 개별 기업으로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PNT 올라가는 거 보고 아 장비업체 사야겠다. 그러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PNT가 가는 요인들을 가는 게, 분석해서 그게 그걸 더 따라가야죠. 있으면 맞아요. 예, 예. 그걸 가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쏠림 현상이 있는 장이니까 네네. 제한된 에너지로 동해에서 석유가 가스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관련된 주식들이 변동성 있게 움직이고 소위 여기도 에너지가 아직 살아 있는 국면인데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옛날 그저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저는 바다 이야기가 네, 생각납니다. 자, 왜 그러세요? 이렇게 사행성 말고 그 김수철 씨가 했던 옛날에 그 뭐죠? 자, 바보 사냥이었나? 예, 뭐, 예, 자 예. 떠나자 동해바다로 동해바다잖아요. 고래사냥. 예. 고래사냥 예, 그죠? 예. 고래사냥. 네. 예. 한번 가볼까요? 사볼까요? 일단은 네. 부동산 먼저 사야 될 것 같고요. 예. 포항 근처에 예.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은 산유국입니다 이제 뭐 이런 명제가 붙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보통 첫날 뭐 좀 긴가민가 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그러는데 안 죽네요. 계속 그렇죠. 또 밀었다가 또 올리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아니 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초전도체도 그렇게 불을 뿜었는데. 그렇죠. 초전도체에 비하면야 그죠? 뭐 초전도체 관련 사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매우 희박한 가능성으로 계속 뭐 나온다, 뭐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야 사실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고 네. 20% 성장률이 굉장히 낮을 것 같지만 어떤 분이 아닙니다. 예, 낮은 게 아니고 네. 5번 시추에서 1번 나오는 확률이다 그러면서 네. 낮지 않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네. 시추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네. 이게 그렇더라고요. 70m 간격으로 이걸 계속 툭툭 파고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간대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확률까지 계산한 거니까 높은 거라고 합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5%에도 뚫는데요. 그만큼 비용 다 들어가도 유가만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비용 보전이 되니까요. 네.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제 뭐 다 아실 거고 내용들은요. 네네. 네. 근데 보니까 그 지오 액트 그 박사님 모셔가지고 네. 얘기하는데 되게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얘기도 있습니다. 또 오후장 가니까 시장에서 또 출렁임을 보였던 게 S&P에서는 한국의 유전 탐사 계획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S&P는 신용평가 기관인데 네. 예, 그러니까 유전 개발 이쪽에 대해서 아는 쪽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쪽은 실무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되게 복잡하다고 보여지는데 석유는 에너지는 권력이기 때문에요. 네. 글로벌 사실 정치 동향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고 뭐 다 이유가 있어서 얘기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죠? 네. 뭐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움직였던 뭐 이쪽 종목을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부터 한번 봐야 그렇죠, 될 게 그렇죠. 그러면 가장 이제 주체가 되는 거는 한국 석유공사가 되겠고요. 가스공사? 그 다음에
지분 차별가 들어갈 때 가스공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는 과정 쪽에서 이제 경제성이 좀 넉넉하다 그러면 이제 민간 기업들을 불러들이겠죠. 근데 거기서 들어올 때 좀 어려울 거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문호를 외국 기업들한테도 막 넓히면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니 쉬워야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이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게 되면은 민간 자본도 참여하게 해서 끌어들일 거로 봅니다. 그 중에 한국가스공사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원래 가스전 미얀마 가스전 하고 있던 포스코인트나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 한국석유공사가 1차적인 한국석유공사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죠. 한국석유라고 상장되는데 이건 그거 아닐 거고 그거 그죠? 그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한국석유공사야? 이거 김민수 대표님이 만드는데 한국석유야? 했는데 이게 아니면 어떡해.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코리아 페트롤리움의 네, 네. 한국석유. 근데 그러니까. 막상 이거는 아스팔트 있죠? 네. 아스팔트 그 찐득찐득한 네. 그거 만드는 회사니까 그러니까. 예, 그냥 이름만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상장기업 중심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럼 어쨌든 제일 그 좀 덩어리 크고 얘기되는 건 어쨌든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죠? 예. 네. 근데 이게 네. 이제 어제 또 한점 쫙 갔다가 밑거리 쫙 들고. 예, 그때 보니까 여기금이 있던 거 그냥 다 팔아버리죠. 네. 예, 다 팔아버리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날 또 그래도 그나마 희망적인 얘기를 하니까 또 올라와요. 예,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통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차피 2030년 가게 되고 좀 2035년 가야 10년 만에 이제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숫자들이 구체화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되네 안 되네를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 반응은 정부가 주도를 해서 야, 연기금 100만 주 팔았네요, 이제. 있는 거 다 판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이 기관들이야 뭐 갑자기 올라오면 땡큐지 그죠? 뭐 그렇죠. 나중에 다시 사면 되니까, 그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넘어가게 되면 음. 뒤늦게 다시 살까요? 코스피 200이면은 또 패시브 올라가는 거 봐서 네.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그렇게 무거운 또 그러게요. 시총 지금 한 3조가 이제 4조 4조 됐네요. 4조 됐네. 예, 된 이런 회사를 갑자기 상한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액션을 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죠. 예.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진 꿈이 있다 보니까 그걸 얼마큼 구체화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또 하나는 추천도체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슈를 계속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맞아요. 예 그래야 이게 빠질 듯 하다가도 또 올라가고 맞죠. 빠질 듯 하고 또 올라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누가 똑같이 방문했대. 그렇죠. 네, 예. 뭐배 떴대. 그렇고 네, 뭐 이런. 뭐 조사기관에 했더니 140억이 아니라 160억 배럴 수도 있다. 이런 것처럼 뭔가 계속 타오르는 연료를 계속 주입을 시켜야 그렇죠. 주가가 강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이걸 그 변동성도 크고 그거의 진위를 떠나서 경제적 가치를 떠나는 것보다 그냥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테마주 쪽이고 거기서 강한 섹터고 그러면은 만약에 또 시장이 좀 주춤한다. 그러면 이런 것도 막 타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대갈 수 있는 하나의 섹터다라고 보는데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처음에는 뭐 무슨 가스, 석유자 붙은 게 막 강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무슨 흥구석유 이게 왜 간지 몰라요. 그냥 움직이니까 산 것뿐입니다. 근데 이틀, 3일 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철관 이런 파이프 그죠? 그렇습니다. 네네. 좀 확산이 정신을- 되는 거죠. 네.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수혜가 뭘까? 그러면 그런 거지. 가스관 아니면 거기 어떤 시추시설을 만든다, 해양 플랜트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 가스관은 무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수혜겠구나. 이걸 찾기 시작하고 또 시추하는 과정 쪽에서 쭉 보게 되면 파이프랑 암벽 사이에 시멘트를 집어넣는데요. 그걸 하게 되면 특수 시멘트 관련돼서 또 시멘트 업체들이 오늘 쫙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이제 뭔가 개연성을 찾기 시작해요. 실질적인 수혜 쪽을. 그런 건 있다고 하는데 네, 솔직히 시멘트는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예, 차라리 그냥 재건축 한 번 해서 아파트 밀고 다시 짓는 게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 이거 대왕고래 프로젝트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네. 큰 고래.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너무 그냥 큰 꿈만 가지고 간다. 그런 거는 반대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챙겨가는 분위기 쪽에서 나온다 그러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좀 이제 약간 타이밍 싸움으로 들어갔죠.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너무 급등했다라고 하게 되면 나 이런 거 몰라.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는데 그래도 K 증시는 테마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반들이 나오는 게 거의 절반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나는 그래도 참전해 보겠다. 그러면 뉴스 좀 보시고 거기다가 또 특히 이런 거 몰라 보통 눌림목 들어왔었을 때 한 번쯤 베팅했다가 또 이런 것도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나옵니다. 네. 또 이런 것도 못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보시되 자신 없다 하지 마십시오. 음. 네.
동양철과는 오늘 상한가 같네. 그죠? 그리고 이럴 때는 또 가벼운 종목들이 가죠, 좀 그죠? 훨씬 더. 그렇습니다. 가스공사 4조인데 그죠? 네, 동양철관? 3일 동안 2배 됐습니다. 동양철관요? 예. 예, 그러니까요. 네. 이런 종목 시총이 얼마인가? 이런 종목들이 더 이제 가볍게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그죠? 네. 이제 가는 거니까 네. 시총이 얼마인가? 1,500억, 예. 1,500가 1,000억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700 얼마에서 갑자기 1,500억 이상으로 쭉 올라오더라고요. 예. 네. 이 맛에 대마주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예. 이 맛에 네. 또 날릴 때는 또 빠르게 날릴 수도 있고. 그 변동성은 커요. 네. 가스공사도 오늘 뭐 편안하게 오른 거 아닐걸요. 맞습니다. 10% 상승 끝났지만 변동성이 있었을 거고 말씀하신 뭐 흥구석이는 오늘 또한 9%가 빠졌습니다. 그죠? 네. 예, 이런 거를 어떻게 이런 건 결국은 트레이딩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네. 이렇게 눈에 레이저가 나와야 됩니다. 네. 레이저가 나오면서 분봉 흐름을 쭉 보다가 네. 예, 그래서 이쯤에서 되겠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음, 이쪽도 이제 손 빠르게 매매하시는 분들을 보다 보니까 네. 그거더라고요. 손절을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잘못돼 가게 그렇죠. 되면 빠질 걸 알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안 다시 하시면 그 손절하고 다시 사더라도 그죠? 맞아요. 그게 트레이딩 기술 얘기죠. 그분들이 네. 얘기하는데 손절하고 음. 비싸게 다시 사야 된다. 그러니까 예. 그게- 그냥 예. 아유, 사고 나서 빠지면 에이 기다리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소위 원치 않는 장기 투자자가 되고 네, 네. 네. 소위 손실이 커지는 나락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요즘에 그 모 증권사 그 수익률 게임 대회를 중계를 하거든요. 예. 거기서 보다 보면은 저 자리에서 왜 이렇게 손절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 수익률 상위권 트레이더가 있어요. 네, 그 수익은 좋다 그래. 네. 근데 어. 보면은 그 매매 내용 보게 되면은 계속 손절했습니다. 음. 그러다 자기가 좋은 자리 쪽에 왔으니까 그 한 방을 약간 처음에는 뭐 한 10%씩 나가다 이때 비중 크게 싫더라고요. 이 어려워요. 이런 이슈 붙은 거는 그렇다고 싸지면 살까? 싸질 때 사지면 물립니다. 그죠? 예. 물려요. 싸질 때 사면 이제 조정 좀 받았네. 네. 운봉 한 3개 떨어지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사볼까? 그러면 그때는 사면 물린다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다고 막 불타기에서 올라가는 것도 이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강심장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네. 하지 마요. 저희가 그럴 실력이 됐었으면은 네. 그냥 저기 어디 저 압구정 어디 그 건물 위에서 이렇게 매매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툭툭거리면서. 근데 일반적인 저희들은 네. 그냥 이런 변동성을 사랑하는 내 매매 스타일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하셔도 됩니다만 나는 그런 거 해봤을 때 꼭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그냥 그러니까요. 빠지더라. 네. 내려가면 손절하더라. 이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기껏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뭐 얘기해놓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 맺으면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그럼 뭐가 제일 수위가 되겠느냐라고 네. 봤을 때 어차피 지금 해양 플랜트 쪽은 우리나라가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쪽을 조선주? 생각한다 그러면 조선주가 조선? 네, 조선주 피팅 밸브 그렇죠. 예. 그런 건 상당히 안정적이죠. 이 얘기가 아니더라도 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양수겸장으로 가는 거니까. 조선업 그렇죠. 좋아지면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래, 그 기자재들 좀 움직였나요, 이것 때문에? 한번 움직였습니다. 아. 한번 쫙 움직였다가 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그렇다고 또 크게 밀리지도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좀 받치는 모습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쪽들이 그러네요. 예, 약간 좀 그저께는 한번 쫙 올렸거나 그렇죠. 밑거리를 달고 그죠? 네. 조정이네.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늦다고 하더라도 네. 진짜 조선업황 살아나고 거기서 피팅 밸브도 가스권 연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수혜를 보겠네. 그러면 네. 차라리 안정적을 노린 걸 노린다. 네. 이쪽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뭐 피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장하는 데 있는데 그죠? 그렇죠. 육개장 말고 네 개장 지금 개장 방송. 계측 장비 예, 예. 개장 밸브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예. 그거 여기 되네요, 그죠? 네. 그러면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게 뭐 개발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다음 달부터 석유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계속 이슈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쟤들은 계속 움직이고 변동을 줄 건데 네. 이런 것들은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서 조선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3분기 그러니까 찍히는 네. 3분기 찍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조선도 좋다 그러면서 계속 못 가는 게 실적이 수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분기는 아니고 3분기 좋을 거를 2분기에서 좀 반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러면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뭘 좋아하세요? 뭐
솔직히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을 특별히 보겠다는 것보다 이제 이것도 변동성이 좀 살아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좀 작은 종목은 이제 BMT를 봤었습니다. 네, 이 회사가 들어가는 거 보면 이제 약간 중요한 자리 쪽에서 번쩍번쩍 올라오더라고요. BMT. BMT. 네. 이것도 피팅 밸브 쪽이 주력인데 이쪽에 송배전 관련된 저희가 잘 모르는 예. 이쪽도 갖고 있습니다. 송배전 개폐기 이러면서 약간 전력기기 쪽도 있습니다. 네. 매출이 한 19%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런 것도 하게 되면 되지 않나 싶은데 하나 보면서 느낀 생각은 너무 호가가 좀 대가가 힘듭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정신사나운 이런 예예예. 식들인데. 분봉 보셔도 정신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것보다는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이런 그게 쪽으로 맞겠죠. 가는 게 훨씬 낫겠죠. 예. 그죠? 성광밴드 쪽이 좀 안정적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바닥에서 턴에서 움직이는 과정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그거를 또 생각보다 많아서 네. 수출을 한다. 그러면 또 보관해서 또 이제 뭐 그 본행제 이쪽도 영향을 끼칠 거 아닙니까? 그럼 그쪽도 느리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한번 또 들어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고 네. 안 움직였기 때문에 음. 그건 이제 평가가 좀 나와봐야 되겠죠. 그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근데 우리가 조선주 얘기를 시작한 게 아니니까 네. 조선주 전반적인 배 만드는 회사는 조금 차치하고 그죠? 네. 약간 그 자원 개발 그다음에 동해 가스전 이런 거 관련해서 조선 기자재를 보는데 이쪽 이런 얘들도 한번 사실 탄력 붙으면 쫙쫙 가는 게 조선 기자재예요. 그렇죠. 예. 그죠? 네. 예, 그런 쪽에서는 배보다도 그런 피팅 쪽 하는 예를 들면 그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조선 기자재로 해놓은 것 쪽에는 뭐 세진중공업도 이런 거 이제 조선과 관련된 거고 그죠? 그렇죠. 예. 주로 이제 피팅이나 밸브 이런 쪽에 양수 겸장으로 쓰이는 것들은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하이로코리아, 예, 예. 네 이런 네. 쪽이죠. 그렇습니다. 한국 카본도 관련 있나? 한국카본은 본행제 쪽이고요. 예. 동성화 인텍 이런 쪽은 본행제 쪽이고. 배하고 관련 있는 예, 거니까 예, 그죠? 예. 네. 그런 쪽으로 해서 네, 수익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네, 진짜 아이디어 쪽입니다. 네네 예,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해서 고래를 잡아줘야 되는데 고래를 안 잡고 지금 뭐저 거래는 저 정선에 가셔서 큰 거 잡으시고 네. 네. 명태잡이로 우리는 끝났습니다. 명태잡이, 동태잡이로, 네, 그거라도 잡아서 저녁 먹어야죠. 고등어잡이로, 네. 네, 예, 정말 석유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죠? 네. 그래야 저희도 이제 뭐 포항 에미레이트 뭐 이런 거 네, 붙이고 네. 이런 또 우리나라 진짜 뭐 성장이 둔화되고 그런데 진짜 석유가 나온다면 또 이제 뇌피셜을 좀 꾸물고 보면 한 군데가 나왔어. 네. 포항 앞바다에. 그러면 그 옆에도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 없죠. 예. 예? 그죠? 제가 알기로는 예. 이렇게 그 고생대 지도를 보게 되면 예. 북한 쪽에 그 동해 쪽 있지 않습니까? 음. 여기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거기 파보게 되면 되는데 거기 파려고 하면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겠죠. 네. 네. 또 그거 그 괜히 대북 관련주? 철도 그때는- 관련주? 그때는 대용 프로젝트가 나올 겁니다. 네. 큰 용 프로젝트. 예. 그때 한번 또 보시는 걸로 하시죠. 네. 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언제나 유쾌하게, 언제나 알차게, 언제나 실속 있게. 네. 감사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